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일반 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바텐더 형태의 영업장에서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기소된 사건인데, 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류를 주로 판매하는 거죠. 음식류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이 주이어야 되고, 거기에 약간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될 수 있긴 하죠. 근데 주된 것은 음식류 조리가 주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이 이 가게에 가보니까 이 음식을 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주로 술과 안주를 팔았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신고 들어갔고 결국 식품위생법상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인데, 이 관련된 법을 찾아보면 이 일반 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일반 음식점이 되려면. 근데 그 준수사항 위반죄로 기소된 열거된 항목이 이거예요. 주류만을 판매했을 때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류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주류 술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술만 팔아야 되는 것인데, 이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오로지 술만 판 것이 아니라 주로 술을 팔았다는 거죠. 그렇죠? 주로 술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란 말 속에는, 이 만자 속에는 주류를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약간 이 피고인이 약간 술과 안주를 좀 과하게 팔긴 팔았지만 술만 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관련된 법 위반죄로 처리할 것은 아니다. 처리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자 속에 주류를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시키면 유추다는 겁니다. 됐고, 다음 판례 보죠. 자, 주점 종업원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했어요. 자, 보세요. 이 술을 팔 때, 즉 종업원이 술을 제공할 때에는 이 종업원이 아닌 자였습니다. 즉 성인이었다는 거죠. 성인에게 술을 팔았다는 겁니다. 성인에게 술을 팔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청소년법, 청소년에 관련된 술 판매 금지 행위 위반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 성인들만 있는 자리에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처음에 주문받을 당시 우리가 이제 술가게에 가서 술을 주문할 때 있잖아요. 근데 종업원이 와서 이제 주문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성인이 있는 자리에서 성인만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청소년이 추가 합석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이 추가 합석할 당시에는 이 종업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관련된 법률 위반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자, 일행에게 술을 내어놓을 당시라 그랬죠? 당시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법률 위반죄가 되지만, 밑에 성인들만 있는 자리에, 즉 술을 놓을 당시에 성인들만 있었다고 한다면, 옆에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 당시에는 청소년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 위반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판례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걸 포함시켜서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이 되는 것이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위에 판례와 이 판례 한 박스로 친 것은 거의 같은 비슷한 판례이기 때문에 한 박스 처리한 거예요. 전부 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음, 자,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부 등을 비치하여 의료행위에 관련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상세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자세히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중간줄 보시게 되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거죠. 이 허위 작성했다는 것을 가지고 요 의료법 21조 1항 요 따옴표 되어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요 따옴표가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면 상세히 기록해야 된다. 만약 이것을 위반했을 때 여기 나와있죠.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조문에는 상세히만 기록되어 있지
허위 작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허위 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상세히 기록에 허위 작성이나 뭐 진실 작성을 포함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세히 기록과 허위 작성은 같은 말이 아니죠. 이걸 같다고 보아서 처벌하게 되면 유추 해석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꺽쇠 2번이 사실관계인데요. 자, 환자에 대하여 물리치료 횟수, 약품 주사 투여 횟수를 실제 횟수보다 과다히 기재했다는 거죠. 과다히 기재했다, 허위 기재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의료법 위반죄 21조 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과다 기재나 허위 기재는 여기 조문에 없죠. 조문에 있는 것은 상세 기록밖에 없는 겁니다. 상세 기록해야 되는데 상세 기록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인데 이것을 과다 기재하거나 허위 작성했을 때 처벌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추 해석이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자, 모페드형이 아닌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존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급. 그란 말은 아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 경량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바이는 뭐예요? 오토바이는 모터죠, 모터. 모터가 달린 겁니다. 모터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관련된 법 조항을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 55조 3호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따옴표 되어 있죠? 엔진 배기량이 50cc 미만인 2륜 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페드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자 이게 모페드잖아요. 그쵸? 자 모페드는 결합원데 모터와 페달이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자 우리 자전거가 있잖아요. 자전거. 자전거는 모터가 없고 페달만 있죠? 페달만 있고 오토바이는 모터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합쳐진 것이 뭐다? 합쳐진 것이 모페드야, 모페드. 그래서 모페드는 모터도 있고 페달도 있는 거야. 자, 다리가 아프다고 할 때는 모터를 작동시켜서 이동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모터를 끄고 페달을 움직여서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모페드형입니다. 법조항에는 이 모페드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토바이가 없어요. 자전거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모페드형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않고 모페드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페드형에 대한 개념 정의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 이 모페드형 속에 오토바이를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법 규정에는 모페드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모페드형밖에 없고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페드형이 비록 합성어이긴 하지만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포함시켜서 모페드에 속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유추 해석이 되는 것이다는 판례입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보세요. 대기환경보존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왜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가 그 까만 매연 막 뿜고 다니면 그 대기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처벌 규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법이 바로 대기환경보존법인데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에는 이 50cc 미만의 경량 오토바이가 규제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모페드형 50cc 미만의 이 모페드형만 규정 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처벌하고 싶으면 모페드형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병렬로 이렇게 나열해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그 당시법에는 모페드형밖에 없었는데 오토바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이 판례 볼까요?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좀 되었네요. 자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 용태를 듣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다. 이거예요. 처방전을 발급을 해 주었다. 이것이 의료법 위반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료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어디 아프면 직접 병원에 가잖아요. 동네 병원에 가든 뭐 대학병원에 가든 가잖아요. 그게 가장 낫죠. 그게 가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의사가 여러분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내려주잖아요. 이렇게 전화 화상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전 이 판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자, 근데 이것이 의료법이 위반죄에 걸릴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8조든 뭐 17조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을 발급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 것인데 이 사실관계는 의사잖아, 의사.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을 해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닌 자, 의사가 이 아닌 자의 의사를 포함시킬 수 있어? 없는 겁니다. 없는 거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죄를 처벌할 수는 그 당시법, 옛날 국법에 따랐을 때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됐고. 자,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의사가 밑에 30만 회원들에게 안과 수술에 관련된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했어요. 그 이메일 발송 행위가 밑에 고객들, 그쵸? 고객들을 영리 목적으로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사주했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길거리 가면 밤에 길거리 가면 삐끼들이 잡잖아요. 삐끼들이. 우리 뭐 술집, 우리 뭐 가게 오셔라 이렇게 삐끼들이 막 손잡아 끌잖아요. 그게 고객을 유인하는 거잖아요. 술집에서나 유인하는 것이지. 여기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들에게 메일 보내서 삐끼를 던져가지고 미끼를 던져가지고 자기네 고객을 유치하면 돼야 안 돼요. 저도 이 판을 보고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도 의사들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쵸? 먹고 살기 힘들고 약국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삐끼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고객을 유인하면 되냐고. 돼야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메일 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 유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유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보통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불특정 다수인을 여기 이메일 발송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자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된 행위를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판은 그렇게 봤네요. 그렇죠? 이메일 발송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30만 명에게 메일 보냈으니까 그렇죠? 아무나 하나 걸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보는 것이지 여기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환자 유인 특정된 1인이라는 겁니다. 1인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이메일 발송은 지금 이 사실관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 발송을 유인이라고 보아서 의료법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소되었는데 결국은 판례가 이렇게 판시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유인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처벌했겠죠. 근데 유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입니다. 자,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렸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의사가 타인의 이 자격이 있는 자, 즉 이 사람도 의사겠죠. 의사로부터의 명의를 빌린 거야.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했습니다. 이것이 의료법 위반죄가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퇴역한 사람이겠죠. 퇴역한 사람, 퇴역한 의사. 예를 들면 뭐 나이가 많거나, 그쵸? 나이가 많거나 뭐 몸이 아프다거나, 그쵸? 몸이 아프다거나 하면 그 자격증 못 쓰잖아요. 우리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택시 운전 자격증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 택시 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디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 택시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 택시를 명의를 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거나 어디 아프거나 외국에 나가거나 할 때는 명의가 이제 명의가 아니고 그럴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 의료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돈 받고 빌려주는 거지. 그쵸? 그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자격 있는 의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의료법 위반죄가 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의료법 위반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밑에 이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빌릴 때 자격증이 없는 자에게 빌려주거나 할 때 처벌하는 것이지 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본 판례입니다. 이것까지 죄가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유추다. 이렇게 본 판례죠. 그래서 여기는 자격증이 있는 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런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다. 그렇죠? 마지막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자격증이 있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줄에 위반죄가 되질 않는다. 됐네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이것도 한 10년 전에 경찰시험에 나온 판례인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져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는 이 가스 충전 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 이 본인 명의를 말하는 거죠. 본인 명의로 사업증 허가 받은 자를 이 액화석유 충전 가스 사업자라고 보는 거야. 본인 명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보냐면 이 꺽쇠 2번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부 있지, 부부. 이 부부인데 이 가스 충전 사업소를 허가받을 때 누구 명의로 허가받았냐 이거지. 누구 명의로. 여기서는 처 명의로 받았다는 거지. 처 명의로 허가를 받고 실제 일은 누가 일을 다 해요? 남편이 다 하는 거지. 남편이.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 꺽쇠 1번의 세 번째 줄 타인명의. 타인명의가 누구야? 처인 거지. 타인명의인 처명의로 허가를 받아서 이 가스 충전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누군데? 남편이지. 남편. 이 남편은 자, 이 관련된 법률 위반 이 법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가 아니죠. 사업자는 처만 되니까.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이 남편을 이 관련된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처벌하려면 처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남편은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거 조세범 처벌법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줄까? 나중에 세금 적게 내려고 이렇게 꼼수 부리는 겁니다.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드로 긁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건네받는 거잖아요.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금을 결제를 하긴 하는데 물건도 안 사면서 대금을 결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카드깡이지, 카드깡. 카드깡을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도 물건을 공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일부러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끊어주는 만큼의 돈을 현금으로 받겠지. 이거 비일비재해요.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자로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줬을 때 처벌하는 것인데 자기 이름으로 끊었을 때 자기 이름이 아니라 타인 이름으로 끊는 것은 이것은 이 법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법에서는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 명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 판례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서 뭐 자신 명의, 타인 명의까지 들어오면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법에서는 자신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끊는 것은 이 당시 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의나 중과실로 범죄 행위로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는 보험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고의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 고의 중과실로 이 범죄 행위를 일으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자기 범죄 행위 또는 자기 범죄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서 사고 났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범죄 행위로 인해서 사고 났을 때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이지만 자기 범죄 행위가 아니라 타인 폭행으로 인해서 치료받으면서
밑에 보험금부 처리를 받은 것은 이것은 자기가 아닌 타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를 취급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자, 이것도 옛날에 경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주택법을 보게 되면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해야 돼요. 만약에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네. 단독주택일 때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일 때는 20세대 이상을 지었을 때, 그 이상을 짓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처벌되는 거야. 이 법 위반으로. 지금 봐봐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지금 따옴표가 쉼표가 되어 있잖아요. 쉼표가 되어 있잖아요. 쉼표가 되어 있는데 앞에 단독은 20호, 공동은 20세대라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면 각각 단독을 짓고자 하는 자는 각 20호, 공동은 각 20세대 이를 지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단독을 짓는데 20이 안 됐다. 공동을 짓는데 20이 안 된다 그러면 건설부 장관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어떠냐면 이 친구가 단독은 안 됐어. 단독은 예를 들면 단독은 뭐 15호였고 공동도 예를 들면 15호였다는 거야. 그러면 20호, 20세대 요건을 못 갖췄잖아요. 근데 합치면 이게 30이니까 합치면 20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분명 여기서 단독은 20호, 공동은 20세대 이 쉼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각각의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합치면 20이 넘는다고요. 라고 하는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쉼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이 20이 넘었을 때에 등록하는 것이지 각각이 넘진 않았고 합치면 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관련된 법 규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옛날에 한번 경찰에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